반갑습니다. 김영희 전문가입니다. 자, 이번 주 어느 정도 시장이 그래도 긍정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설날 전부터 해가지고 이제 반도체 쪽에 굉장히 좋은 수급이 들어갔었고, 이번 주에도 상당히 이제 이러한 이 긍정적인 수급들이 이어지게 되면서 그래도 시장이 좋은 그림으로 한 주를 좀 마무리해 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1월 달에 시장이 좀 왜 이럴까? 시장이 정말 안 좋은데? 라고 생각을 하셨던 분들도 그래도 이제 이번 달 넘어와서는 어느 정도 그래도 좀 이 시장 괜찮구나. 어느 정도 좀 살만한 종목들도 좀 있구나. 라고 생각을 많이 하셨을 것 같아요. 제가 이제 저번 주 그리고 이제 저저번 주 해가지고 2월 들어서는 이제 이 손을 놓고 있으면 안 된다. 이제는 어느 정도 슬슬 움직이셔야 되는 타이밍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그러면서 설날 이후가 본격적으로 우리가 또 매수하기 좋은 타이밍이 될 것이다 라는 부분을 말씀을 드렸었기 때문에 이 부분을 통해서 이제 시장이 어느 정도 이 과매도권에 좀 진입을 하면서 긍정적인 좋은 상승이 연속적으로 이어지고 있구나 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이 이번 주에는 그래도 시장이 그래도 푸근하구나 라고 생각을 좀 많이 하셨을 것 같은데, 다음 주에 대한 전략, 그 다음에 남은 또 이제 2월 시간 동안의 전략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고 계실지 모르겠어요. 이제 시장이 지금 이제 올라와 주니까 본격적으로 또 이제 시장이 계속해서 좀 상승만 하겠지? 이제 계속해서 좀 좋겠지? 라고 생각을 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고, 아니야, 아직까지는 조금 더 시장을 좀 보수적으로 봐야 될 것 같아 라고 생각을 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사실 다음 주부터 또 전략적으로 우리가 어떻게 시장을 대응하는가, 이 부분이 저는 굉장히 중요한 타이밍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은 다음 주 그리고 이제 이번 달 남은 시간 그리고 3월 달까지 해서 긴 한 달이 아마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 한 달 동안에 어떻게 또 우리가 대응을 할 것인지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FOMC가 3월 한 20일 정도에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제 이번 주 딱 지나가면 딱 한 달 남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앞으로의 한 달을 또 우리가 어떻게 대응을 하느냐에 따라서 3월 달 이후에 4월 달, 5월 달에 대한 우리의 또 이제 이 투자 전략이 잘 수립이 되게 될 거예요. 그런데 다들 알고 계시겠지만 지금 현재 금리 인하에 대한 부분은 3월 달에는 기대감이 그렇게 크지 않습니다. 3월 달에는 그렇게 크지 않고 상반기 5월, 6월 달에 금리 인하 진행할 거다라는 기대감이 조금 형성되고 있기 때문에 저는 최대한 이 3월 말 FOMC까지는 우리가 수익을 아주 잘 챙겨놔야지 이제 또 혹시나 금리 인하 기대감이 다시 차오르면서 후문풍이 분다라고 했을 때 다시 한번 이제 본격적으로 우리가 적극적인 매매를 할 수 있는 준비를 해나갈 수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전 지금부터 한 달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부터 한 달 동안 우리가 수익을 잘 챙겨놓고 힘을 좀 잘 비축을 해놓고 있어야 시장에 혹시나 이 금리 인하 기대감이 다시 차오르면서 긍정적인 그림이 나오면 그러면 이제 또 그때부터 우리가 적극적으로 다시 매매를 할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한 달간의 매매 전략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이제 저번 주부터 해가지고 시장이 좀 긍정적인 그림이 나올 것이다 라는 부분들 말씀을 드렸었는데, 이제 이번 주가 지나가고 나서는 약간의 이제 이 시각이 살짝 바뀌었어요. 어떻게 이제 바뀌었냐면 본격적으로 시작될 순환매, 선별매가 이제 굉장히 중요한 시기다라는 부분을 오늘 주제로 가져왔죠. 이제 시장은 선별매매가 굉장히 좀 중요해지는 시기가 다가올 겁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종목을 좀 잘 골라야지 수익을 볼 수 있는 시기가 다시 한번 찾아올 거예요. 우리가 이제 이 12월 중순 정도부터 해가지고 금리 인하 기대감이 막 차오르다가 1월 달 넘어오면서부터는 무언가 이제 시장의 분위기가 막 급변이 됐었죠. 금리 인하 기대감 너무 이르다라고 하면서 쭉 좋은 모습 보여주다가 갑자기 고꾸라지는 그런 모습들이 보였었고, 그러한 와중에 정말 많은 종목군들이 순환이 나왔었다라는 부분을 많이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시장을 봤을 때 이제는 다시 한번 그런 비슷한 그림이 나올 타이밍이 됐구나 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선별 매매가 또 이제 굉장히 중요해진 시기다라는 점을 여러분들한테 한번 안내를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왜 그러냐라고 하면, 자, 일단은 CPI에 대한 부분은 먼저 한번 살펴보고 가야겠죠. 이번에 CPI가 발표가 됐습니다. 헤드라인 CPI 같은 경우에는 예측이 2.9%였는데 3.1%로 나오면서 시장이 예상했던 부분보다 높게 나왔어요. 그런데 사실 CPI 같은 경우에는 이번에
뭐 높게 나오기는 했지만 나쁘지는 않은 결과였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어찌됐든 2%대는 지금 현재 이 물가가 뭐 거의 마의 벽 수준으로 2%대를 좀 깨기 어려워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지금 이제 계속해서 2%대를 좀 깨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예상치보다 높게 나오기는 했지만 뭐 엄청나게 높은 수치는 아니었고, 지금 현재 시장에서 금리 인하에 대한 대세를 거스를 만큼은 전혀 아니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저는 이번에 나온 CPI, 헤드라인 CPI 같은 경우도 그렇고, 그 다음에 이번에 또 발표된 뭐 근원 CPI 같은 경우에도 그렇고, 어느 정도 이제 이 시장과 그 다음에 연준 간의 시각차를 좀 맞춰주는 그런 효과가 있지 않았나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제 연준과 그 다음에 이 시장 간의 시각차가 어떠한 부분이었냐. 제가 이제 1월 달 들어서고 나서부터 작년에는 뭐 베이비 스텝 할 것이냐, 빅 스텝 할 것이냐, 혹은 빅 스텝 할 것이냐, 자이언트 스텝 할 것이냐, 시장과 연준 간에 금리 인상 더 하느냐 마느냐에 대해서 계속해서 줄다리기가 이어졌었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그런데 올해에는 살짝 그림이 다르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올해에도 작년과 비슷한 줄다리기가 이어지는 건데, 올해에는 작년의 그림이 살짝 바뀌어서 금리 인하를 빠르게 하느냐, 조금 더 느리게 하느냐, 혹은 많이 하느냐, 적게 하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시장과 연준 간의 줄다리기가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그런데 1월 달에는 시장과 그 다음에 연준과의 이 시각차가 존재했었어요. 연준 같은 경우에는 3월에 금리 인하 할 필요 없다. 올해 금리 인하 4번 정도면 충분하다라고 이제 생각을 했었고, 시장 같은 경우에는, 투자자들 같은 경우에는 금리 인하를 3월부터 해야 된다. 그리고 올해에 6번 해야 된다. 이렇게 시각 차이가 존재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시장에 조금 더 이 줄을 당길 때에는 1월 한 11일 정도까지 계속해서 상승이 나왔었다가, 연준이 조금 더 이제 매파적인 발언을 하면서 줄을 당기니까 이제 1월 달에 또 약간의 하락하는 그러한 그림이 나왔었던 거거든요. 금리 인하에 대해서 연준과 시장 간에 분명한 시각차가 존재했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하락과 상승을 반복을 했었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번 CPI가 나오게 되면서 결론적으로는 연준과 시장 간의 시각차가 이제는 어느 정도 맞춰져 가고 있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이번 CPI가 나오기 전까지 시장이 상당히 좀 움츠려 있었죠. 금리 인하를 6번 올해 3월에 시작을 할 것이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연준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지 않네? 그러면 일단은 이번에 CPI 결과를 보고 좀 움직일까라고 생각을 했고, 그러다 보니까 이번 CPI가 예상치보다 좀 높게 나왔죠. CPI가 예상치보다 높게 나오다 보니까 시장이 그날 당시에는 조금의 하락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결론적으로 이제는 연준이 올해 뭐 그래 한 상반기 정도에는 금리 인하 실시할 거고, 그 다음에 올해 한 4번 정도라고 한다면 그래 그 정도면 뭐 괜찮지, 나쁘지 않지 정도로 받아들인 것 같아요. 그러면서 시장과 연준 간에 이제 이 눈높이 차가 없어지다 보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시장이 오히려 긍정적인 반응을 하면서 시장이 지금 현재 다시 한번 나쁘지 않은 상승을 이어나가고 있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작년에 이제 연준이 점도표를 내놓은 것을 보게 되면 결론적으로는 이제 올해 한 4번 정도가 가장 적절할 것이다라는 부분을 계속해서 이야기를 해왔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뭐 시장도 이제는 올해 4번 정도라고 이제 생각을 하고 있을 것이고, 연준도 한 4번 정도 진행을 할 것이다 정도로 이제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시각차가 이제는 어느 정도 좁혀졌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연준과 투자자들 간의 이 줄다리기, 시선이 맞아 떨어지는 과정이 이번 1월 달이었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 2월에 이제 또 CPI가 발표가 되면서 그러한 부분들이 이제는 어느 정도 마무리되는 과정이었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서 시장의 흐름을 보게 되면 결론적으로는 어떻게 진행이 되었었느냐. 지금 이제 시장이 이제 이 1월 달부터 해가지고 상당히 좀 하락을 많이 했었죠. 하락을 이제 많이 했었는데, 여러분들 이때 당시에 이제 우리 시장에 대해서 또 우스갯소리로 이런 표현들 많이 했었잖아요. 뭐 우스갯소리라고 하기에는 정말 또 이제 마음이 좀 많이 안 좋으셨었겠지만, 시장이 전쟁 중인 증시보다도 우리나라가 더 떨어진다. 우리나라 도대체 왜 이러냐. 미국 갈 때는 절대 가지를 못하고 오히려 떨어지고, 미국 떨어질 때는 우리나라는 더 떨어지고, 이러한 그림이 나온다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1월 달 증시에 대해서 정말 이제 우려감을 좀 많이 표하셨었습니다.
그런데 결론적으로 이제 1월 달이 끝나가면서 2월 달로 이제 넘어오게 되면서 우리 시장이 워낙에 많이 빠졌었잖아요.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저 PBR 정책이라고 하는 그런 이제 정책이 나오게 되면서 관련된 종목들이 그래도 약간 받쳐주는 역할, 그래도 반등해주는 역할 정도는 했었어요. 그런데 이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그런 역할을 해줄 만한 종목들이 없다 보니까 결국에는 계속해서 하락을 했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이 하락과 그 다음에 이 반발 매수세가 맞물리는 시점이 이번 CPI 발표였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 최근에는 이제 이러한 부분들에 따라서 우리 시장이 너무나도 과매도권이고 많이 떨어졌다라는 이러한 심리에 따라서 어느 정도 이 저가 매력도 반발 매수세에 대한 심리가 발휘가 됐다, 매크로 수급이 들어왔다라고 해석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지금 이제 보게 되면 이제 이 이머징 마켓에 대한 투자 심리를 이제 또 표로 나타낸 거예요. 그러면서 지금 이제 보게 되면 뭐 미국이나 혹은 이제 뭐 일본에 대한 이제 뭐 투자 심리, 뭐 그다음에 뭐 국제 다른 이제 증시에 대한 투자 심리들을 나타낸 건데, 결론적으로 지금 현재 보게 되면 이머징 마켓과 그다음에 이제 미국 정도만 계속해서 우상향하는 모습을 확인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만큼 이번에 이제 이 연준과 투자자들 간의 이 시각차가 좁혀지게 되면서 이제 다시 한번 위험 자산에 대한 투자 심리가 올려질 만한 타이밍이 됐다라고 이제 시장이 해석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최근에 외국인들의 매수세가 상당히 활발하게 들어온 거예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어찌됐든 위험 자산에 속한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고, 그러면서 너무나도 이제 과매도가 일어났었잖아요. 과매도권에 도달을 하다 보니까 이제 어느 정도 이 외국인들이 슬슬 매력도를 느낄 만한 위치가 되었는데, 이러한 상황에서 연준과 투자자들 간의 시각차가 좁혀지게 되면서 이제 다시 한번 성장주에 대한 투자 심리가 살아나게 된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 매크로적인 수급이 들어온 거고, 그러면서 과매도권에 대한 이 반발 매수 심리가 최근에 어느 정도 발휘가 됐다. 그러면서 이번 주에 상승이 그대로 잘 이어졌다라고 해석을 해주시면 되는 거겠죠. 자, 그러면 이제 이 시장의 분위기가 약간은 바뀔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부분이 무엇이냐. 결론적으로는 시장이 최근에 반등이 잘 나왔잖아요. 시장이 최근에 이제 반등이 잘 나왔는데, 일단 미증시 같은 경우에도 약간의 분위기가 저는 살짝 바뀔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도 살짝 분위기가 바뀔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분위기가 살짝 바뀔 수 있는 타이밍을 우리가 잘 읽어내고 이 흐름을 또 잘 올라타야지 다음 주, 다다음 주도 우리가 수익적인 부분을 잘 챙겨 나갈 수가 있겠죠. 지금부터 여러분들이 굉장히 조금은 발빠르게 움직일 만한 타이밍이 다가온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약간 시장의 분위기가 바뀔 수 있다라고 생각한 이유가 있겠죠. 이 부분에 대해서 먼저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이제 보게 되면 미증시 같은 경우에 최근에 상당히 강력하게 계속해서 올라와주고 있어요. 역시나 이제 이 장기적인 투자를 할 거면 미증시를 해야 된다. 이러한 말이 정말 틀린 게 아니다라고 또 직접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계속해서 저점에서 좋은 상승을 이어나가고 있는 그런 모습을 확인을 할 수가 있죠. 정말 이제 우리 또 이 한국의 투자자 입장에서는 그 부러운 그림이 아닐 수가 없는데, 이러한 그림을 봤을 때 계속해서 이제 미국의 종목들은 다 좋나라고 생각을 하실 수가 있겠지만, 최근에는 이제 약간의 좀 분위기가 바뀌었거든요. 최근에 이제 미국 같은 경우에는 빅테크 종목들이 계속해서 끌고 간다라는 부분을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셨을 겁니다. 테슬라를 제외한 빅6 기업들, 뭐 이제 뭐 아마존이라든지 뭐 그다음에 뭐 인텔 등등, 뭐 애플 등등 해가지고 이런 이제 빅테크 기업들이 계속해서 끌고 가는 그림이 나왔었어요. 그런데 최근 한 2, 3일 정도 동안에는 이번에 이제 미국에서 소매 판매 지표가 잘 나오게 되면서 빅테크 기업들은 살짝의 조정이 나오고, 이제 소매 판매 관련된 이러한 기업들이 또 어느 정도 상승이 나왔었거든요. 그러면 이제 빅테크 기업들은 사실 미국에서 너무 많이 올라왔어요. 그래서 미국 내에서도 이거 너무 많이 올라온 거 아닌가라는 심리가 조금씩은 발현이 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이제 시장의 분위기가 소매 판매가 지표가 좀 살짝 잘 나오게 되면서 이제 좀 많이 떨어진 종목들 쪽으로 살짝의 수급 이동이 일어나는 모습이 미국에서 나타나고 있었어요. 그러면서 테슬라 같은 경우에도 지금 보게 되면 상당히 반등이 잘 나왔잖아요.
이러한 부분이 또 어느 정도는 효과가 있었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간밤에 이제 나온 이야기들을 보게 되면 테슬라가 이제 공장 이전을 하게 되면서 이제 세금적인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이득을 볼 수 있을 것이다. 뭐 그다음에 뭐 이제 머스크가 테슬라에 대해서 지분을 조금 더 확대했다. 그러면은 테슬라 쪽에 조금 더 집중을 하나? 뭐 이러한 기대감들. 뭐 그다음에 지금 현재 상태에서 이제 뭐 다른 빅테크 종목들에 대한 과다 상승 경계. 그러면은 빅테크 기업들 빠지게 되면 또 이 수급들을 받아주는 이러한 주체가 필요한 거니까 빅세븐 중에 이 최근에 또 한 종목만 안 좋았잖아요. 테슬라. 그러다 보니까 테슬라 쪽으로 또 수급이 쏠리는 모습들. 이러한 이제 종합적인 것들이 작용을 하면서 미국장도 무언가 수급의 변화가 조금씩은 일어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서 일정적인 부분도 우리가 한번 파악을 하고 가야 될 것 같아요. 자, 보게 되면 지금 이제 일정을 봤을 때 소비자 물가가 이번에 발표가 됐습니다. 그죠? 소비자 물가가 이번에 이제 발표가 됐고, 그러면서 소매 판매 지표도 말씀드렸듯이 발표가 됐고, 그 다음에 생산자 물가도 발표가 될 예정이에요. 그 다음에 다음 주에 굉장히 또 중요한 일정이 있죠. 다음 주에 보게 되면 FOMC 의사록 공개, 그 다음에 엔비디아 실적 발표가 동시에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될 게 일단 FOMC 의사록이 발표가 된다? 그러면은 최근에 연준의 발언들을 한번 생각을 해봐야겠죠. 최근에 연준들이 뭐라고 이야기를 했었더라? 생각을 해보면 결국에는 금리 인하는 3월 달에는 이르다라고 계속해서 발언을 했었는데 그러면은 이번 FOMC 의사록에서는 무언가 3월 달 금리 인하에 대한 힌트가 그렇게 많이 없겠구나. 이러한 부분으로 조금 해석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거든요. 물론 뚜껑을 까봐야지 알겠지만 지금 현재 뭐 연준도 그렇고 투자자들도 그렇고 3월 달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은 거의 남아있지 않은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뭐 결론적으로 비둘기적인 발언을 기대하기 는 많이 어려울 수가 있어요. 그래서 FOMC 의사록 우리가 한번 확인하고 갈 필요성이 있고요. 그 다음에 엔비디아 실적 발표가 예정이 되어 있죠. 자, 엔비디아 실적 발표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이제 보셔야 됩니다. 엔비디아가 이번에도 실적이 잘 나오겠죠. 실적이 잘 나올 텐데 이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 지금 현재 사실 시장에서 충분히 발현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번에 실적이 잘 나올 텐데 이 잘 나오는 실적에 대해서 또 시장이 어떻게 반응을 하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잘 나오는 실적, 분명하게 이번에 엔비디아 어마어마하다. 역시나 고성능 반도체에 대한 수요 정말 활활 타오르고 있구나.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 그러면서 실적을 나온 걸 봤는데 주가 올라온 거 대비해서 살짝 기대치보다는 조금은 부족한 것 같은데 라고 해석을 해버리면 반도체 종목들이 또 추가적인 차익 실현이 나올 수도 있는 거거든요. 물론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또 발언을 하면서 시장이 또 긍정적으로 반응을 하고 그러면서 반도체 종목들이 더 갈 수가 있겠지만 이 결과는 결론적으로는 일단 이 엔비디아 실적 발표에 대해서 시장이 어떻게 반응하는지 이 부분을 한번 두들겨 보고 그 다음에 움직여야 된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일단 지금 현재 상황에서 이 이슈를 한번 살펴보고 갈 필요성이 있다라는 점을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뭐 FOMC 의사록 공개뿐만 아니라 그 다음에 엔비디아 실적 발표도 있었고 그 다음에 뭐 이번 달 말에 이제 또 MWC도 예정이 되어 있는 모습들 이런 부분들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 외에 이제 뭐 짜잘짜잘한 이런 이제 경제 지표들이 발표가 될 텐데 결론적으로 일단 이 다음 주에 시장의 분위기를 요동치게 할 수 있는 이슈가 나온다라는 점이 일단은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제가 말씀드렸듯이 코스닥은 분명하게 과매도권이었습니다. 그죠? 코스닥은 분명하게 과매도권이었고 그에 따라서 반도체 종목들이 최근에 굉장히 좋은 상승이 나왔었어요. 자, 보게 되면 뭐 HPSP 같은 경우에도 최근에 이 미증시에서 엔비디아가 계속해서 이제 올라가주고 그 다음에 이 반도체 종목들에 대한 정말 반도체에 대한 수요 증가 그러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종목들이 우리나라에서 굉장히 많이 올라갔습니다. 그러면서 HPSP 같은 경우에도 신고가를 써버렸고요. 그 다음에 네오셈 같은 경우에도 CXL에 대한 관심도가 지금 어마어마하잖아요. 그러면서 결론적으로 네오셈 같은 경우에도 지금 보게 되면 신고가를 써버렸습니다. 그 다음에 추가적으로 오픈 엣지 테크놀로지 같은 경우에도 제가 예전에 한번 신의 한 수 저희 한 12월 달 정도 됐었을 것 같아요. 그때 당시에 오픈 엣지 테크놀로지는 그냥 눌릴 때 모아가시면 또 쉽게 수익 볼 수 있는 종목이다. 한번 이제 또 요때 당시에 말씀을 드렸었죠. 그대로 이제 또 한번 상승이 나와주면서 오픈 엣지 테크놀로지 같은 경우에도 신고가를 가버렸습니다. 자, 그러면 최근에 수급들이 분명하게 긍정적인 건 맞아요. 좋은 수급들이 연속적으로 들어가 주고 있고 그러면서 계속해서 밀고 가는 그림이 나와주고 있는데 자, 여기서 중요한 부분이 결론적으로 무엇이냐 일제히 다 신고가를 가버렸다라는 부분이 중요한 거예요.
일제히 다 신고가를 가버린 상황에서 다음 주에 엔비디아 실적 발표라는 중요한 일정이 다가온다라고 한다면 그러면 사실 지금 구간에서 신규 매수를 하기에는 약간은 부담스럽습니다. 여러분들도 이번 주에 반도체 종목들이 워낙에 잘 가다 보니까 이거 좀 늦게라도 따라 타야지라고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분명히 계셨을 거예요. 목요일 날에 한미 반도체가 신호탄을 쏴주고 이번 주에 연속적으로 반도체 종목들이 또 일제히 상승이 나왔는데 이거 빨리빨리 좀 따라 타야 될 것 같은데 라고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분명하게 계실 겁니다. 그러면서 이 네오셈이나 HPSP나 혹은 한미 반도체 같은 이러한 종목들 최근에 조금씩 차익 실현 나오고 있죠. 그런데 고점에서 따라 타신 분들이 분명하게 저는 계실 것이다라고 생각을 해요. 자, 그러면 더 갈 수 있죠. 더 갈 수 있는데 저는 반도체 같은 경우에는 목요일, 그 다음에 이번 주 화요일, 늦어도 수요일 정도까지는 사셔야 되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어제와 오늘까지 매수를 하셨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살짝 늦게 타셨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왜 그렇냐라고 하면 시장의 분위기가 살짝 바뀔 수 있다라는 부분을 이제 한번 언급을 드렸었잖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한번 말씀을 드리면 지금 현재 시장은 분명하게 이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그동안 과매도권이었습니다. 그죠?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제 보게 되면 과매도권이었었어요. 과매도권이었는데 이 과매도 구간에서 최근에 시장이 매크로적인 수급이 들어오면서 위험 자산에 대한 투자 심리가 들어오면서 이머징 마켓에 대한 이 심리가 살아나면서 외국인들이 굉장히 잘 들어와 줬습니다. 그러면서 우리 시장이 과매도권에서 굉장히 좋은 상승이 나와줬어요. 그러면서 과매도권을 지금 탈피한 상황입니다. 코스피도 그렇고 코스닥도 그렇고 물론 더 올라와 주긴 해야죠. 아직까지 더 올라와 주기는 해야 되는데 여기에서 추가적으로 강력하게 상승 흐름이 나오려면 저는 이슈가 더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은 그 이슈가 될 게 무엇이냐? 지수를 움직일 수 있는 이슈. 그러면 결론적으로는 금리 인하에 대한 이슈가 될 거잖아요.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이 좀 차올라 줘야지 시장 전체적으로 흔들 만한 이슈가 될 거고 그러면서 상승을 좀 야기할 수 있는 이슈가 될 텐데 결론적으로 이번에 FOMC 의사록이 발표가 된다라고 했을 때 금리 인하에 대해서 무언가 기대감이 그렇게 크지 않습니다. 그러면 결론적으로 슬슬 시장은 약간의 박스권이 나타날 수가 있다라는 부분을 생각을 해주셔야 되는 겁니다. 지금 보게 되면 시장이 분명하게 과매도권에서 어느 정도 올라왔어요. 그러면 이제 슬슬 박스권 상단에 도달할 만큼의 위치가 됐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 구간 뚫어줘야지 더 크게 상승이 나올 수가 있는 거잖아요. 그럼 여기에서는 이제 하나 정도의 긍정적인 이슈, 먹거리가 있어야 된다라는 거죠. 그런데 그 먹거리가 될 만한 게 지금 상황에서는 이 주도주의 엄청난 상승 혹은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인 건데 주도주는 최근에 상승 사실 잘 나왔어요. 그죠? 주도주는 최근에 상승 잘 나왔고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은 지금 그렇게 기대감이 크지 않아요. 그러면은 박스권 뚫어주기보다는 박스권 그 자체에서 움직일 가능성이 조금 더 크지 않을까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여러분들이 이제 최근 시장의 흐름에 대해서 이제 한번 파악을 하고 가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무엇이냐? 자, CPI가 분명하게 이제 이번에 이 예상치를 상회했어요. 그런데 이 부분은 오히려 금리 인하에 대해서 시장 투자자들과 연준과의 시각차가 오히려 좁혀지는 이러한 효과가 나타났다라는 부분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서 이 이머징 마켓, 이 성장주에 대한 투자 심리, 위험 자산에 대한 투자 심리가 살아나면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특히나 많이 빠졌었기 때문에 과매도권에 진입을 하면서 매크로적인 수급이 유입이 됐었어요. 그러면서 반도체 정말 좋은 상승 나왔고 2차전지 같은 경우에도 반등이 잘 나와주면서 지수를 좀 끌어주는 그런 역할들을 해줬습니다. 그러면서 주도주 종목군들이 연속적으로 상승이 나왔죠. 그런데 이제 여기에서 추가적으로 더 상승이 나오려면 이제 지수 상단을 뚫어줘야 된다라는 거예요. 이제 여기서 추가적인 상승이 나오려면 지수 상단을 좀 뚫어주는 그런 움직임이 나와 주어야 된다라는 거고 그러면 이제 이 지수 상단을 뚫어주기 위해서는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이 약간은 나타나줘야 되는데 아직까지 그러한 기대감이 크지 않다라고 한다면 박스권 매매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는 슬슬 준비를 해 주셔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이제는 무언가 매매 방향성이 미국장도 무언가 수급의 움직임이 살짝 다르게 움직이고 있어요. 우리 증시 같은 경우에도 오늘 같은 경우에 반도체가 살짝 빠지는 것 같고 그러면서 어제 갑자기 비트코인 가버리더니 오늘 또 원격 의료 관련된 종목들이 가버리네. 그러면 이제 이거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도 슬슬
수급에 대한 변화가 나타나고 있는 거 아닌가? 그러면서 다음 주에 엔비디아 실적 발표에 FOMC 의사록까지 그러면은 이거 슬슬 매매를 또 새로운 방향성으로 우리가 준비를 해야 되는 거 아닌가? 라고 생각을 하셔야 된다라는 거죠. 지금부터는 살짝 다른 매매 방향성을 준비를 하셔야 되고 1월 달에 그림이 있었잖아요. 1월 달에 보면 막 정신 없었죠. 섹터군들이 엄청나게 빠르고 강하게 돌았었잖아요. 그러면서 정말 많은 종목군들이 뭐 올라가다가 순식간에 또 다른 종목으로 수급이 넘어가 버리고 이러한 그림이 나왔었는데 이제는 슬슬 또 이러한 그림이 나올 확률이 높아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사실 복잡하죠. 이번 주 같은 경우에는 반도체만 보면 됐었는데 반도체만 그냥 잘 사면은 수익을 쉽게 주는 장이었는데 이제는 시장의 분위기가 살짝 바뀔 수가 있으니까 그러면 이제 또 1월 달 장세처럼 갑자기 막 로봇 가버리더니 그 다음에 갑자기 AI 가버리더니 그 다음에 또 다음에는 뭐 웹툰 가버리더니 갑자기 또 방산이 가버리질 않나. 그러다면 또 해운주가 가버리질 않나. 이러한 그림들이 나타날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는 슬슬 포트 조정을 조금 어느 정도 하셔야 될 필요성이 있는 거고 다가올 무언가 조금의 수급 변화에 대해서 준비를 해주셔야 될 필요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반도체 같은 경우도 말씀을 드렸잖아요. 지금 보게 되면 최근에 신고가 다 달성을 했고 어느 정도의 이제 살짝의 차익 실현 심리가 생겨날 수 있는 위치다라는 점. 그러면 이제 2차 전지에 대한 부분도 우리가 한번 이야기를 하고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아요. 자, 2차 전지 같은 경우에는 이제 보게 되면 제가 최근에 이제 계속해서 뭐 여러 번 강조드리고 있는 부분이 있었죠. 여러분들은 지금 현재 2차 전지의 비중이 아마 대부분 많으실 겁니다. 지금 이제 저하고 함께 하고 계시는 분들도 뭐 비중 90% 갖고 계시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제 이 신규 매수를 준비하시는 분들에 대해서는 뭐 그분들은 그냥 뭐 가볍게 대응을 하시면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보유자분들은 지금 뭐 고점에서 갖고 계시는 분들, 뭐 100만 원대 뭐 에코프로 기준으로 했을 때 100만 원대 혹은 90만 원대 갖고 계시는 분들도 계실 거고 그 다음에 뭐 7, 80만 원대 갖고 계시는 분들도 계실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결론적으로 지금 현재 2차전지 같은 경우에는 뭐 신규 매수 하시는 분들은 뭐 바닥권 잡을 때 뭐 좋은 이야기 들려오면 뭐 매수하면 쉽게 수익을 볼 수 있는 그러한 섹터군들이 되겠지만 아마 대부분은 추가 매수를 정말 잘 하셔야 되는 분들이다 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항상 말씀드리는 게 지금은 저는 2차전지 같은 경우에는 타이밍을 정말 잘 잡아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아마 지금 대부분 여러분들 2차전지에 대한 비중이 거의 절반 이상 차 있으신 분들이 굉장히 많으실 거예요. 그러면은 이제 뭐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50% 2차전지를 갖고 있다라고 했을 때 그리고 2차전지를 지금 나는 기존에 보유하고 있었고 물려 있었다라고 했을 때 비중을 정말 확실한 타이밍에 잘 집어 넣어야지 그래도 어느 정도 수익을 좀 챙겨 나갈 수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이제 뭐 반을 갖고 있다라고 했을 때 남은 절반에 대해서는 뭐 추가 매수를 정말 확실한 타이밍에 하던지 아니면은 뭐 다른 종목군들로 좀 수익을 챙겨 나가던지 이렇게 두 가지 방법이 있을 거잖아요. 그러면 결론적으로 2차전지 같은 경우에는 저는 추가 매수를 준비하고 계시는 분들이라면 정말 확실한 타이밍에 진입을 하셔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시장의 지금 현재 분위기 자체가 이제는 수급이 살짝 변할 수 있는 타이밍에 왔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2차전지 같은 경우에도 최근에 정말 많이 빠졌기 때문에 매크로적인 수급이 분명하게 들어가 줬습니다. 그러면 이제 지금 현재 상태에선 수급적인 변화가 약간은 나타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해주셔야 되고 그러면서 다른 종목군들로 수급이 돌았을 때 우리가 이제 놀이터가 여러 가지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다른 놀이터에서 우리가 수익을 굳이 챙길 수 있는데 이쪽에서 수익을 챙길 만큼 챙기고 그 다음에 또 다시 2차전지에 대한 추가 매수 타이밍을 기다리고 확실한 타이밍에 접근을 하는 게 저는 더 좋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계속해서 2차전지 같은 경우에는 아직까지 확실한 타이밍을 기다리고 있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최근의 흐름을 봤을 때 바닥을 잡아주려는 시도 지금 현재 쌍바닥까지도 이제 모양을 좀 어느 정도 잡았잖아요. 그래서 바닥을 잡아주려는 시도는 최근에 뭐 굉장히 강력하게 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정확하게 이제 이전에 수급이 들어갔었던 구간에서 다시 한번 바닥을 잡아주고 있기 때문에 아마 이 바닥권은 그래도 좀 강력하게 작용을 해주지 않을까, 지지를 좀 보여주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근데 항상 강조드리지만 제가 2차전지 같은 경우에는 강조드리는 부분이 있죠. 어떠한 부분이냐? 매물대가 강력하다라는 부분을 항상 많이 강조를 드렸었습니다. 그죠? 매물대가 강력하게 형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결론적으로는 순차적으로 가격대를 보고 우리가 대응을 해야 된다라는 부분을 여러 차례 강조를 드렸었어요.
그러면서 결론적으로는 이제 이 매물 구간에 대해서 이만큼의 이 거래량 매물 구간이 이 저항 구간이 형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 구간만큼의 수급이 들어가지 않는 이상은 뚫어주기는 조금은 힘들 수가 있다라는 부분을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그러면 지금 최근에 이제 2차전지 흐름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해석을 해주시면 되냐면 넘어가서 보도록 할게요. 자, 최근에 2차전지 흐름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해석을 해주시면 되는 겁니다. 시장이 최근에 정말 많이 빠졌었잖아요. 그러면서 결론적으로 이제 2차전지 같은 경우에도 일전에 수급이 들어갔었던 구간에서 바닥을 좀 잡아주려는 시도를 해줬고 그러면서 어느 정도 매크로적인 수급이 같이 들어가 줬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뭐 액면 분할에 그다음에 뭐 코스피 이전 이러한 이제 또 이슈가 나오게 되면서 매크로적인 수급이 같이 이제 들어가 줬었어요. 2차전지는 이제 지수와 무관한 종목이 아닙니다. 그런데 이제 결론적으로는 중요한 부분이 어떤 부분이에요? 보게 되면 지금 현재 상태에서 매물 구간이 요렇게 그다음에 이렇게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제 약 한 4단계 정도로 우리가 해석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이 구간을 이제는 소화해주는 모습들을 연속적으로 보여줘야 된다라는 거예요. 에코프로도 마찬가지고 뭐 그다음에 에코프로 BM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고 지금 현재 연속적으로 매크로적인 수급에 따라서 좋은 상승이 나와주고 있지만 이제는 매물대를 뚫어주느냐 그렇지 않느냐에 대해서 이제 이 분기점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에코프로 BM도 마찬가지고요. 뭐 그다음에 포스코 홀딩스도 마찬가지인 겁니다. 지금 전체적으로 이제 슬슬 다 매물 구간에 부딪힐 만한 구간 도달을 했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항상 강조드리지만 제가 지금 현재 2차전지에 대해서 필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건 당연하게도 바닥을 잡는 흐름은 필요해요. 바닥을 잡는 흐름은 전체적으로 어느 정도 나와줬습니다. 지금 보게 되면 뭐 포스코홀딩스 같은 경우에도 예전에 물량 들어갔었던 구간에서 지금 연속적으로 바닥을 잡아주려고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이 정도 구간에서 바닥 심리는 굉장히 좀 강력하게 잡혀 있구나라는 부분을 우리가 해석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정말 제대로 이 찐 상승이 나올 수 있는 타이밍만 잘 잡아가면 되는 거잖아요. 찐 상승이 나올 수 있는 타이밍만 잘 잡아가면 되는 건데 지금 보게 되면 저 같은 경우에는 아직까지 수급이 충분치 않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제가 이제 뭐 항상 LNF를 많이 이제 예로 들어서 설명을 드리는데 LNF 같은 경우에도 제가 예전에 이제 저점 구간에서 추천을 드렸었던 단가가 여기였었잖아요. 이때 구간에 이제 추천을 드리면서 결론적으로는 이 앞선 매물 구간을 소화를 해주고 수급이 들어가 주면서 힘을 강력하게 보유를 해주면서 바닥을 잡아주는 구간, 매물 소화, 수급 강력하게 들어가주고 바닥 잡아주고 이러한 구간이 나왔기 때문에 결론적으로는 LNF를 진입을 했었고 그러면서 이 매물 구간, 다음 매물 구간까지 20% 정도의 이제 수익권이 나왔던 거거든요. 그러면 포스코홀딩스든 에코프로든 뭐 전체적으로 다 마찬가지인 거예요. 지금 상태에서 보게 되면 정말 이제 이 다음 매물 구간까지 추가적인 상승이 나오려면 이 앞선 구간을 어느 정도 소화해주는 움직임이 나와 주어야지 그때부터가 정말 힘을 받았고 우리가 대응할 수 있는 타이밍이 오는 거구나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지금 현재 뭐 바닥권에서 나는 2차전지 지금까지 뭐 전체적으로 고점 구간에서 정말 잘 털었고 저점에서 또 매수했어. 그래서 나는 지금 2차전지에 대해서 아무런 문제 없어 라고 하시는 분들은 저는 뭐 괜찮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상태에서 더 가주면은 땡큐인 거고요. 못 가면은 정리했다가 다시 또 바닥에서 잡으면 되니까 그러면은 문제가 없어요. 그런데 제가 말씀을 드리는 부분은 지금 현재 비중이 크신 분들에 대한 부분입니다. 비중이 40% 50% 넘어가는데 고점에 이제 물려 있다라고 하시면 그러면은 이제 이 고점 구간에서 우리가 확실하게 이 남은 비중으로 하여금 다른 쪽에서 수익을 충분히 챙길 만큼 챙기고 그 다음에 대응을 할 건지 아니면은 확실한 타이밍이 왔을 때 이때부터 대응을 할 건지 정해야 되는 시기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아직까지는 매물대를 소화해줄 만큼의 힘은 조금은 부족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조금 더 여러분들이 추가 매수에 대한 부분을 생각을 하시려면 확실하게 이 수급이 좀 들어가주는 모습을 확인하시고 나서 그 다음에 진입을 하시는 게 저는 조금 더 안정적이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어찌됐든 이제 이 종목들에 대한 부분들 뭐 2차전지 같은 경우에도 매크로적인 수급이 분명하게 들어가 준 거예요. 저점에서 매크로적인 수급이 들어갔고 그러면서 이제 매물대에 부딪히는 구간에 도달을 했습니다. 그런데 말씀드렸듯이 다음 주에 약간의 시장이 변화할 수 있는 이슈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그러면은 이제 우리가 이 이슈에 따라서 2차전지 같은 경우도 약간의 수급 변화가 나올 수가 있다라고 한다면 이제는 새롭게 상승이 나올 수 있는 종목군들을 여러분들이 준비를 해주셔야 된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뭐 마찬가지예요.
제가 최근에 이제 이 설명드렸었던 종목군들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설명드렸던 종목군들을 보면서 마찬가지로 제가 어떻게 이제 수익을 좀 챙겨 나가고 있고 어떠한 종목으로 우리가 또 대응을 하면서 이 시장에 대응을 하고 있는지 이 부분을 한번 확인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일단 최근에 한번 또 이제 설명을 드렸었던 종목이 이제 갤럭시아 SM이라는 종목이었습니다. 요게 이제 STO 관련된 그런 종목입니다. STO 관련된 종목인데 제가 이제 이 종목을 왜 가지고 나왔냐면 보게 됐을 때 이 갤럭시아 SM 같은 경우에는 무언가 굉장히 좀 의미 있는 흐름이 바닥권에서 저는 나타났다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갤럭시아 SM을 가져왔었습니다. 그러면서 최근에는 이제 이 비트코인의 상승에 따라서 추가적인 상승이 나왔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은데 갤럭시아 SM 같은 경우에도 보게 되면 기다렸던 그림, 제가 이제 2차 전지에서 무언가 소화해주는 움직임, 그러면서 강력한 수급의 이 어느 정도 향방 이런 것들이 나오게 되면 그때가 매수 타이밍이다라는 부분을 말씀을 드렸었잖아요. 갤럭시아 SM 같은 경우에는 바닥권에서 그러한 흐름이 나왔기 때문에 접근을 했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살짝 눌리는 그런 구간이 나왔다가 추가적인 상승이 나오는 모습을 확인을 할 수가 있었고, 그 다음에 이제 어떠한 종목이었느냐? 최근에 이제 추천드렸던 캔트로스라는 종목입니다. 캔트로스 같은 경우에는 오늘 추가적으로 더 상승이 나왔었죠. 보게 되면 캔트로스 같은 경우에는 말씀드렸던 그림이 정확하게 굉장히 이쁘게 나온 모습을 확인을 할 수가 있어요. 저점에서 앞선 구간의 매물을 전체적으로 다 소화해주는 그림이 계속적으로 나오는데 힘은 계속해서 차곡차곡 쌓이기만 하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캠트로스 같은 경우에는 물량이 정말 잘 들어가 주는데 앞선 구간의 매물까지 정말 잘 소화를 해주네 라는 부분을 우리가 확인을 할 수가 있었던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캠트로스 같은 경우에도 그림이 계속 좋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추가적으로 더 상승이 나왔다라는 부분을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제가 방송상으로는 이제 여러 종목들을 안내 드리고 있는데 사실 이번 주 같은 경우에는 장이 좀 워낙에 좋았잖아요. 그래가지고 조금 더 이제 매매적인 측면에 좀 신경을 썼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이번 주에 이제 매매했던 종목들을 좀 가져오면서 이 종목들에 대해서 조금 더 상세하게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어떻게 이제 매매적으로 좀 접근을 했는지. 자, 보게 되면 일단은 덕산테코피아입니다. 덕산테코피아 같은 경우에는 제가 이제 이 설 전부터 해가지고 굉장히 좀 많이 강조를 한 그러한 종목이었어요. 제가 이제 덕산테코피아를 계속해서 좀 좋게 보고 있었고 설 전부터 이제 계속해서 매집을 좀 진행을 했었던 그러한 종목이었거든요. 그러면서 보게 되면 2월 6일 날에 1차 매수를 진행을 했고요. 그 다음에 2월 7일 날에 보게 되면 2차 매수까지 진행을 한 모습을 확인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결론적으로 2월 6일, 2월 7일 해가지고 연속적으로 이제 이 눌리는 구간이 나왔을 때 결국에는 확신이 있으니까 이거 덕산테코피아 더 매수하겠습니다 라고 또 연속적으로 말씀을 드렸었겠죠. 그러면 덕산테코피아를 왜 이제 확신을 했느냐? 일단 업황이 굉장히 좋았습니다. 설 전에 이제 전체적으로 반도체나 혹은 이제 IT 쪽에 대한 수급이 계속적으로 들어가주는 모습을 확인을 할 수가 있었고 시장은 과매도권이다라는 확신이 있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이 전기 전자 쪽으로 분명하게 수급이 들어갈 수밖에 없다라고 판단을 했었고 그러면서 덕산테코피아의 최근의 흐름을 봤더니 제가 좋아하는 그림이 그대로 다 나와준 거죠. 보게 되면 앞선 구간에 무언가 굉장히 강력하게 바닥을 확보해주면서 강력하게 또 이제 매물을 소화해주는 움직임이 나와줬습니다. 그러면서 힘이 다 빠지지가 않고 계속해서 살아있었기 때문에 살짝 눌린다라고 하더라도 이거는 그냥 살짝 눌리는 게 오히려 더 싸게 살 수 있는 기회다. 오히려 이 싸게 살 수 있는 기회를 주고 나서 더 강하게 갈 거다라고 판단을 한 거죠. 그러면서 2월 6일, 2월 7일 날에 그냥 연속적으로 이 2번 매수를 진행을 해버립니다. 그러면서 결국에는 오늘까지 추가 상승이 나오는 모습을 확인을 할 수가 있었죠. 그 다음에 진영입니다. 진영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이제 이 저번 주 초 정도에 매도를 했었던 그런 이제 종목인 것 같아요. 요거는 이제 살짝 덩치가 작은 종목이기는 하죠. 살짝 덩치가 작은 종목이고 약간의 이제 이 정치권에 대한 최근에 이제 정책에 대한 이제 이슈를 품고 있는 그러한 종목입니다. 그런데 결론적으로는 이제 이슈가 어떻든 힘이 들어가면 충분하게 우리에게 수익을 가져다 줄 수가 있다라는 부분을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지금 보게 되면 마찬가지예요. 진영 같은 경우에도 2월 2일 날에 한 번 접근하고요. 그 다음에 2월 5일 날에 또 연속적으로 한 번 더 접근하는 모습을 확인을 하실 수가 있을 겁니다. 그러면 마찬가지죠. 어떠한 그림이 나왔어요?
바닥권에서 굉장히 강력한 지지라인을 형성을 해주고 수급이 계속해서 강력하게 들어가 줍니다. 그러면서 앞선 구간의 매물을 소화해주는 움직임이 나와줬죠. 그러면 제가 앞서 말씀드렸던 2차 전지에 대한 기대하고 있는 그림이 이 종목에서도 나와준 거예요. 그러면서 진영 같은 경우에도 비중을 확대해서 수익을 챙겨버린 모습을 확인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어떤 종목이었어요? 오늘 바로 수익을 확보한 그러한 종목이었습니다. 캠트로스였죠. 요거가 이제 제가 어제 또 작성을 하느라 차트가 업데이트가 안 됐는데 캠트로스 같은 경우에는 오늘 또 이제 데이 트레이딩으로 접근을 했습니다. 보시게 되면은 9시 16분에 단타로 접근을 한 모습을 확인을 할 수가 있죠. 그러면 이 종목은 제가 왜 접근을 했어요? 제가 캠트로스 요때 목표가 도달했다라고 이제 또 방송으로 안내 드리면서 더 갈 거다라는 부분을 분명하게 말씀을 드렸었죠. 더 갈 거다라고 당연하게 확신이 있었고 캠트로스 같은 경우에는 또 최근에 이 굉장히 좋은 수급들이 연속적으로 들어가주는 모습이 나타났죠. 그러면서 지금 보게 되면 이 7,000원대에서 엄청나게 힘을 모아준 거예요. 캠트로스가. 그러면서 나 이제 갈 거야 라고 대놓고 이제 힌트를 주고 있는 거고 그러면서 오늘 갭으로 떠주면서 강세를 보여주려고 하니까 그런적으로 오늘 아침에 단타 접근해서 마찬가지로 수익을 챙겼다 생각을 해주시면 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제가 최근에 정말 이제 이 굉장히 좋게 보고 있었던 종목 시장에서 이거 무조건 갈 거다라고 말씀을 드렸었던 종목이 있었어요. 어떤 종목이었냐면 파인엠텍입니다. 파인엠텍 같은 경우에는 제가 어제 하루 종일 떠들었었던 종목인 것 같아요. 어제 뭐 점상 나와서도 현재 시장에서 가장 좋게 보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었고 그다음에 뭐 전략 포인트 나와서도 파이nem텍은 여러분들 쉽게 수익 볼 수 있는 종목이니까 매수하시려면은 뭐 매수하셔도 좋을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그러면서 결론적으로 파이nem텍 같은 경우에도 오늘 어떻게 됐어요? 오늘 바로 10% 정도의 급등이 나왔습니다. 이 정도 그림이면 뭐 충분히 추가적인 상승이 더 나올 수가 있겠죠. 보게 되면 파이nem텍 같은 경우도 우리가 이제 어떻게 진행을 했느냐? 어제 비중을 아예 더 확대를 해버렸어요. 어제 같은 경우에는 비중을 그냥 완전히 다 실어버렸습니다. 그죠? 저희가 기존에 2월 15일 이전에 파이nem텍을 한번 사버리고 그 다음에 추가적으로 비중을 더 실어버렸어요. 그러면서 비중을 아예 크게 실어버렸죠. 자, 그러면 파이nem텍 같은 경우에 제가 왜 이렇게 또 확신을 하고 접근을 했느냐라고 했을 때 파이nem텍 같은 경우는 좀 넘어가서 보도록 할까요? 파이nem텍 같은 경우에 제가 확신을 한 이유가 있었겠죠. 자, 파이nem텍의 흐름을 보게 되면 지금 현재 상장 이후에 자, 물량이 굉장히 큰 폭으로 들어가주는 모습을 확인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서 마찬가지죠. 앞선 구간 소화해주는 흐름 모두 나왔고 힘이 강력하게 들어가주는 모습 모두 마찬가지로 나왔습니다. 그러면서 파이nem텍 같은 경우에는 이슈까지도 훌륭했죠. 최근에 뭐 애플이 폴더블 폰 개발한다. 그 다음에 이번 달 말에 MWC 예정되어 있는 부분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다가오는 이슈에 대해서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종목이었어요. 그러면서 앞선 구간 매물 소화해주고 힘까지 강력하게 들어가주니까 이거는 무조건 가겠다라고 생각을 해버린 거죠. 그러면서 아예 그냥 이거는 무조건 갈 거니까 비중 크게 담겠습니다 라고 하고 어제 아예 그냥 비중을 더 크게 실어버린 그러한 종목이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물론 이제 지금 이 종목들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게 수익을 계속해서 이제 챙겨 나가는 과정들을 설명을 드리는 거고 여러분들이 이제 이러한 그림을 좀 준비를 하셔야 된다라는 측면에서 계속적으로 안내를 드리는 거예요. 이런 그림을 여러분들이 눈에 익히셔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지금 보게 되면 파이nem텍 같은 경우에도 좋은 수급, 매물 소화 흐름이 나와주면서 결론적으로 상승이 나온 거고 저는 2차전지 같은 경우에도 지금 이러한 그림을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2차전지 같은 경우는 아직 이러한 그림이 안 나오고 있으니까 매물대로 좀 강력하게 뚫어줄 수 있을까? 지금은 약간의 시장의 수급 변화가 나타날 만한 타이밍이고 무언가 리스크가 좀 생겨날 만한 그러한 타이밍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2차전지 같은 경우에는 이러한 그림이 나올 때까지 조금 더 타이밍을 기다리고 있는 거고 그러면서 지금 보게 되면 제가 이번 주에도 매매를 조금 많이 했잖아요. 이번 주에도 지금 보게 되면 먹거리들이 계속해서 나옵니다. 좋은 종목들이 계속해서 나오고 단타할 수 있는 종목, 스윙으로 접근할 수 있는 종목, 중장기로 투자할 수 있는 종목 지금 계속해서 좋은 종목들이 많이 나오고 있고 더 나온다니까요, 여러분들. 이제 시장이 박스권으로 이제 진행이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박스권으로 진행이 된다라는 뜻은 시장이 나빠진다라는 게 아니에요. 주도주로 들어갔었던 수급들이 이제는 다른 종목들로 순환이 돈다라는 뜻이기 때문에 다른 종목들에 대해서 무언가 살 기회가 더 많아진다라는 거고 좋은 수급 흐름이 다른 종목에도 나타난다라는 뜻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은 다른 종목들도 좋은 종목이 많이 출현을 할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 종목들에서 충분히 수익을 많이 챙겨놔야 된다라는 거죠. 언제까지? 3월 FOMC까지. 3월 FOMC에 또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 모르니까. 만약에 금리 인하에 대해서 비둘기적인 발언을 해준다라고 하면 또 4월 달에는 우리가 돈 벌 수 있는 또 좋은 기회가 되겠죠. 그래서 FOMC까지 우리가 굉장히 수익을 좀 잘 챙겨놔야 되는 거고, 이제 시장의 이 수급 변화가 약간은 일어날 만한 타이밍이 됐으니까 이 부분을 준비를 해서 우리가 지금 약간의 이 매매 타이밍을 조금은 변화시켜야 될 그런 이제 시기가 왔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현재 이번 주에 수익 챙겨 나온 것들을 좀 설명을 드리면서 이렇게 좋은 종목들이 있으니까 이쪽에서 여러분들이 수익을 챙기셔도 무방한 장이다라는 부분을 설명을 드리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종합적으로 말씀을 드려보면 이제 시장이 살짝 새로운 국면으로 진입을 할 것 같아요. 그러면서 이제는 아마 1월 달처럼 가는 종목들, 약간의 이제 또 쟤네들이 가네 이런 게 아니라 가는 종목들이 그냥 연속적으로 빠르게 이렇게 순환이 나올 만한 그런 장세가 연출이 될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런 종목들 잘 선별해야 되는 시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이러한 상황에서 이제 여러분들이 매매를 준비를 하신다라고 했을 때 여전히 과매도 구간에 위치한 종목들이 또 어떠한 종목이 있는지, 그러면서 새롭게 또 올라갈 수 있는 그림을 만들어 나가는 종목들이 어떠한 종목이 있는지 이 부분을 또 잘 보셔야 된다라는 겁니다. 새롭게 순환이 나올 수 있는 그러한 종목들에 집중을 해 주셔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지금 이제 이 종목 선별을 하는 데 있어서 가장 이제 중요한 전략, 우리가 이제 종목을 골라가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전략이 무엇이냐라고 했을 때 결국에는 이 무언가 좀 새롭게 모양을 만들어 나가는 종목들, 새롭게 이 바닥권에서 수급을 좀 만들어 나가는 종목들이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제가 이제 이 수익을 봤었던 종목들, 뭐 캠트로스나 혹은 이제 뭐 파이nem텍이나 덕산테크코피아나 보게 되면 결론적으로는 시장을 이겨낼 만한 힘을 바닥에서 새롭게 만들어주고 이제 출발할 만한 그림을 모두 만들어 나가는 그러한 종목들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러한 그림을 가지고 있는 종목들이 결국에는 또 이번 다음 주, 그 다음에 다다음 주, 그리고 3월 달까지 해서 계속해서 여러분들의 계좌에 해답이 될 수가 있을 거니까 이 부분들을 조금 참고를 하시고 어느 정도 종목들을 좀 잘 선별을 해 나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일단은 2월 달도 벌써 이제 중반이 지나갔어요. 그러면서 이제 뭐 앞으로는 큰 이제 뭐 휴일도 없고요. 그러면서 이제 또 여러 가지 굵직한 일정들이 다가옵니다. 다음 주에 말씀드렸듯이 엔비디아 실적 발표도 있고요. 그 다음에 FOMC 의사록도 발표가 될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여러 가지 또 경제 지표들이 발표가 될 거고 3월 달에 FOMC도 진행이 될 거고 그 다음에 또 그 FOMC 결과에 따라서 시장이 비둘기적인 발언이냐 매파적인 발언이냐 해석하는 것에 따라서 또 방향성이 나뉘게 될 겁니다. 그래서 이제 앞으로의 시장은 결론적으로는 이 방향성이 왔다 갔다 하면서 우리가 이 흐름을 좀 잘 따라타야지 수익을 볼 수 있는 그러한 시장이 연출이 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앞으로 이제 시장이 조금 정신없어질 수 있거든요. 이번 주에 반등 나온 지 얼마나 됐다고, 이번 주에 뭐 반도체 2차전지 간 지 얼마나 됐다고 또 벌써 뭐 변동성이 좀 심해진대 라고 이야기를 하실 수가 있겠지만 다가오는 이슈들이 그렇고 일정들이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약간은 시장이 이번 주보다는 조금 더 복잡해질 수 있어요. 다만 여러분들이 분명하게 해왔던 겁니다. 전달도 그렇고 작년도 그렇고 사실 계속 이런 그림이었거든요. 쭉 올라가다가 갑자기 연준에서 매파적인 발언하면서 쭉 또 꺼져버리고, 그러다가 또 바닥 잡으면 또 쭉 올라갔다가 다시 또 연준에서 매파적인 발언하면 꺼져버리고, 사실 작년 내내 이러갖고 올해도 지금 이러한 그림이 마찬가지로 진행이 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연속적으로 또 3월 FOMC까지 금리 인하가 조금 더 확실하게 안정적으로 이어질 때까지는 아마 그러한 그림이 이어질 거니까 이러한 그림들을 대비해서 다음 주에 일정도 다가오니까 오늘 이제 또 남은 시간, 그 다음에 2월달 남은 시간에는 과연 이제 어떠한 종목으로 수익을 볼 수 있을지 생각을 한번 잘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오늘 뭐 이야기 드릴 거는 다 드린 것 같고요. 이번 주도 정말 다들 수고 많으셨고 이번 주에 정말 이제 그림이 그래도 긍정적이었던 것 같아요. 과매도에 따른 반발 수급세들이 정말 잘 들어와 주면서 시장은 긍정적인 상승이 나와줬는데 이제부터가 중요합니다. 여러분들 다음 주에 굵직한 이슈들이 연속적으로 다가오면서 시장의 수급 변화가 일어날 수가 있으니까 이 부분들을 정말 잘 준비하셔가지고 여러분들이 이 흐름을 좀 잘 캐치하셔서 수익을 좀 잘 챙겨 가셨으면 좋겠어요.
저도 오늘 지금 이제 수익 볼 수 있는 것들은 다 정리하고 현금 확보 이제 해놓은 상태에서 다음 주에 또 매매를 준비하고 있거든요. 여러분들도 이제는 다음 주에 새로운 그림이 나타날 거니까 이 새로운 그림을 준비를 하셔가지고 수익을 좀 잘 챙겨가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한 주 수고 많으셨고 여러분들 또 주말 푹 쉬시고요. 다음 주에 또 뭐 공방이라든지 또 여러 방송들 최근에 또 제가 방송들 많이 또 나가면서 정보 많이 드리고 있죠. 좋은 정보도 또 많이 준비해서 인사드릴 수 있도록 할 테니까 다음 주에 또 좋은 내용으로 인사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